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태국이 그리워서 태국에서 산 코끼리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켠 이유는요. 바로 오늘 우리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장소는 광명이고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 광명 우리 어슬렁 모임을 광고를 계속 해드렸고요. 드디어 오늘 모이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약 7분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모임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이 방송 보시고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광명으로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부터니까요. 4시부터 약 한 8시까지는 있을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장소는 여기 밑에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유튜브에 가야 할 길은요, 딱 하나입니다.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것. 왜냐하면 제가 혼자 아프리카 봉사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런 말도 있죠.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 봉사라는 게 하루 이틀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멀리 가기 위해서 여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뵙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듣고요.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또 봉사활동도 가시고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서 발굴한 또 우리 아프리카 풍우나 또 홍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홍 선생님께서 오늘 또 직접 오시니까 만나보고 싶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면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다행히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졌죠. 지난 3월 24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일요일이거든요. 세네갈은 꼭 대통령 선거를 일요일 날 하더라고요. 무슨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선거를 항상 일요일 날 하는데 상당히 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결론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아주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무려 나이가 44세 야권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아프리카 전체에서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세네갈은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은 파예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현재 정당에서 또 대통령 후보를 냈잖아요. 아마두 바라고 나이가 62세예요. 저하고도 아주 친하고요. 저도 몇 번 만났고 또 우리 유튜브에도 한번 출연해서 인터뷰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분이 여권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떨어졌죠. 상당히 압도적인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야권에서 약 53%를 득표를 했고 여권에서는 약 32%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네갈에서는 12년 만에 다시 정권이 교체되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언론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우리 여권 후보였던 아마두 바 총리는 전화를 해가지고 야권 후보에게 세네갈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파예 후보의 큰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야권 후보 대통령을 추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키샬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서 이번 선거가 세네갈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을 정도로 상당히 아주 민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군사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고무적이고요. 사실 아프리카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소식은 우리가 매해 듣는 소식이잖아요. 대표적인 나라로는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기니, 말리 이런 데는 선거할 때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세네갈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떤 민주주의의 기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모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다음 주에 세네갈로
무사히 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는 세네갈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일본 사람도 많고요, 중국 사람도 많고요, 한국 사람도 많거든요. 보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시끄러워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이 뭐 옆에 앉는 것도 아니야. 여기 앉고 저쪽에 뒤에 5번째에 앉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막 다른 사람이 신경 안 써. 막 큰 소리로 막 자기들끼리 중국어로 막 크게 얘기해요. 이게 중국 사람의 특징이고, 일본 사람들은 보면, 일본 사람들도 이제 비행기 타는 거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뭔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문제는 저한테 하나도 안 들려, 그게.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제가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기울여 봐도 안 들릴 정도로 안 들려요. 그게 일본 사람이고요. 한국 사람은,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참 웃기는 게, 비행기를 타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눈이 마주쳐. 그러면 서로 등을 돌려요. 이거 완전히 표가 나, 완전히. 진짜. 실화. 예. 한국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야.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 근데 이렇게 갑자기 등을 돌려.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약간 이제 민족성이 이제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자, 부르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홍 선생님 혼자 해외여행 자주 다니셨나요? 혼자서 너무 잘 다니셔서 놀라고 있네요.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제주도만 이제 해외라고 그래봐야 제주도.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세네갈하고 태국은 처음 오는 겁니다. 처음 오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알아서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세네갈을 한번 갔다 오니까 태국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만 숙제하고 좀 가면 그냥 지금까지는 편합니다. 또 박사님이 옆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편해요. 네. 편하게 지금 뭐 관광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늦게 배운 관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재밌는데요. 재밌고 꼭 재미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좀 뭐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못 봤던 거, 한국에서만 봤던 거 말고 이런 거 뭐 저런 거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저도 놀랐는데요. 저도 뭐 홍생님이 해외여행 많이 다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인데 너무 뭐 잘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요. 저희한테 뭐 전화도 안 해요. 보통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저거는 어떻게 해요 물어볼 텐데 전혀 안 물어보고 오히려 저보다 더 태국을 잘 아는 듯이 막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놀랍죠. 이게 진짜 모를 때는 이 핸드폰을 켜고 얘기하면은 핸드폰 다 이제 통역을 해주니까 이제 꽉 막힐 때는 그래서 이제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진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더 재밌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런 건 좀 아쉬운데 그런대로 재밌더라고요. 또 이런 거 저런 거 안 보고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랑 가면서 또 이렇게 보는 게 있으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요. 그 태국이라는 데가 관광지다 보니까 뭐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시장이면 시장, 전 좀 로컬 쪽 이렇게 막
화려한 데 말고 로컬 쪽을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그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밥도 많이 저가로 저가지만 풍부하게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푸짐하고 그래가지고 한 2개 정도 시켜서 먹으면 배불리 먹고 또 관광하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이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쇼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더울 때만 이제 쇼핑몰에 들어가서 하는데 시장 돌아다니면 그 분들 생활하는 모습도 이렇게 가끔 볼 수도 있고 사람 많이 모이면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보고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관광지 막 쫓아다니면서 막 보기도 하는데요. 거기보다는 난 시장이 더 좋더라고요. 다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두뇌의 활성도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두뇌의 활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전 처음 가보는 길,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경험 이런 걸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홍생님하고 제가 같이 있어 보니까 홍생님이 머리 회전이라든가 뭐 생각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해요. 제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눈 뜨면 가는 길이 똑같고요.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또 돌아오는 길이 똑같고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홍 선생님은 눈 뜨면 가는 길이 매일 다르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서 매일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먹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이고 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또 얘기도 자주 하고 오토바이도 태국에 와서 처음 타보고 이러니까 이게 두뇌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청풍명월님, 태국이 한국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UN 쪽에 일을 많이 하면서 UN 데이터를 많이 이제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보면 우리가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사실 행복 지수가 이 소득이 높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소득이 35,000불이잖아요. 거의 세계 뭐 10등 수준인데 행복 지수는 세계의 한 66등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소득은 세계 10등이면 행복 지수도 세계 10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소득은 높은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태국은 놀라운 게 뭐 국민 소득으로 치면 1인당 한 8,000불 수준이잖아요. 한국의 35,000불에 비하면 태국은 뭐 게임이 안 될수록 낮잖아요. 월 평균 임금이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월 평균 60만원, 70만원 받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는 한국하고 비슷해요. 물론 이제 행복 지수가 12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요. 발표되는 연도에 따라서 태국이 한국보다 앞설 때도 있고요. 정말 놀랍죠. 대부분 한국하고 비슷하죠. 그런 거 보면 삶의 만족도, 뭐 행복도 이런 거는 태국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브로우님, 통치님, 전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하고 싶네요. 진짜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치앙마이 뿐만 아니라 치앙마이 사시면서 이제 태국 곳곳을 여행을 한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치앙마이 뭐 인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태국의 방콕에도 오셔도 되고, 또 치앙마이에서 아까 푸켓 가는 버스도 있다면서요. 버스 타고 푸켓까지 가셨다가 올라오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두뇌 활동에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권하고 싶어요.